안녕하세요. 핵심 정보 김사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최근 저의 어떤 추천 종목들, 네, 이런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 선정이나 또는 매매 타점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또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해서 최대한 어떻게 정리 타이밍을 잘 잡아볼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종목 선정에 대해서 제가 뭐 거래대금, 차트, 재료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종목 이 제일 중요하다. 이 기본을 절대 원칙을 잊지 않고 수익을 다시 앞으로 차근차근 더 잘 쌓아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뭐 더 좋은 수익 결과로 지금까지 좀 부족했던 점을 잘 개선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지난주에 영상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금 뭐 완전히 100%다 잘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과정 중이지만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번 주에 좀 많은 변화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난주 대비해 이번 주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시간 또 이번 주에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인성 정보 지난주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인성 정보를 지난주에도 수익 매도 신호를 드렸고 이번 주에 더 튀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뭐 늘 말씀드렸던 게 미국 보훈처에서 수주하는 이슈도 아직 나올 게 좀 남아 있는 종목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의료 AI 쪽, 뭐 루닛이든 뷰노든 이런 종목이랑 같이 힘 있는 추세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참 이 종목은 뭐 걱정할 이유 없이 전고점 돌파 시도 다시 나오는 건 기다려 보면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이나 브리핑이나 자주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차트 설명을 드릴 때도 이 38,000원짜리 제가 그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설명드렸었죠. 이 38,000원짜리 부근으로 종목이 내려올 때마다 추세가 꺾이면서 더 밀리는 게 아니라 쌍분 맞고 내려오더라도 여기만 내려오면은 계속 매도세가 붙으면서 이 상단 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나 좀 방향을 돌려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 종목은 이슈도 기다리고 있고 좀 힘 있는 세력들이 돈을 계속 붙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돌파하는 트라이가 나올 거다. 4,400원, 4,500원짜리 돌파하는 이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고 하락폭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올 때도 어차피 여기서 또 매수세 붙으면서 방향 돌려줄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오히려 더 하자라고 제가 추가 매수 신호까지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대로 방향을 돌리면서 수익권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먼저 수익 빠르게 챙기자는 식으로 신호를 드리기도 했고 이번 주에는 아이로 한술 더 떠서 뭐 루닛이 상한가 치고 이런 모습에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인성 정보도 5천원짜리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폭을 더 크게 들려나가는 이런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인성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은 제 신호에 따라서 추가 매수 했든 안 했든 간에 일단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지난주에든 아니면 이번 주에든 수익으로 다 정리가 되고 완료가 되었을 거다라는 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래대금 차트 재료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도 최근에 좋았고 차트 자리 또한 이렇게 상단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 추세 안 꺾이고 이 38,000원짜리 내려올 때마다 매수세 붙어줬고 전고점 트라이하는 종목 네, 항상 그 차트 자리는 전고점 돌파, 신고점 돌파 나올 때가 힘이 제일 좋은 종목이다라고 최근 시장의 패턴을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도 잘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창산업이 이번 주에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이 경창산업이 저희가 이제 원래 이 비중 5% 부근 비중 5% 담아두고 기다렸던 이유가 5일선 부근에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던 종목이고 전고점 돌파할 듯 말 듯 매번 이런 모습이 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뭐 이 자리에서 더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았던 종목이다 보니까 기다려보자라고 했었다가 저 이번 주에는 이제 좀 기다리려고 하다가 종목 숫자를 좀 줄이면서 포트폴리오를 바꾸겠다고 한 게 또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이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 뭐 추가 매수해서 기다리고 수익 내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종목을 또 바꿔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종목을 뭐 정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참 그날 그 교체를 하자마자 이날이었죠. 네, 이날 교체를 하자마자 이 종목이 44,000원 위로 팍 튀어 올라오면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타이밍이 좀 엇갈렸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경상산업에 대한 종목도 비중 5% 담으신 분들은 뭐 여기 밑에서 정리를 했든 4,000원 부근으로 튀어 올랐을 때 늦게 보고 정리를 해서 잘 정리가 되었든 간에 정리가 되었긴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우리가 그날 이 추세 18,000원짜리 위로 네, 여기 이제 이 18,000원짜리 위로
이 상단 저항 구간 그리고 지난 저항 구간을 돌파하면서 와 이거는 이 추세 그대로 밟아가면은 그때 반도체 수급이나 외국의 매수세도 잘 붙어주고 그랬으니까 19,000원 구간을 터치하거나 돌파하는 시도까지 연결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전고점 2만원짜리까지 더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한 관점이 있겠다. 왜냐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나 이런 것도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저항 구간이었던 이 17,000원, 18,000원 라인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힘있게 돈이 붙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교체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종목이 18,700원짜리까지 수익권을 잘 늘려 가주다가 하필이면 딱 어제 시장이 좀 하락장으로 좀 쭉 하루 종일 밀리는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래서 다시 도로 내려와서 지금은 다시 이 17,500원짜리 부근에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이 종목이 바로 안 가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도 21선 위에서 추세적으로 나쁜 편은 전혀 없고, 네, 그리고 뭐 차트상 추세에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21선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언제든지 뭐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했거나 또는 또 반도체 쪽 수급이 우리 시장에서 괜찮은 부분으로 좀 흐름이 이어지거나 하면은 다시 18,000원 위로 수익권 돌려주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제가 브리핑해 드렸던 내용 그대로 보고 이해하시면은 또 따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 제일 중요했던 내용은 하이드로 리튬이죠. 네, 하이드로 리튬이 뭐 지난주에도 제가 방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방에서 가장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매번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이 하이드로 리튬이 이날 거래대금 많이 터트리면서 힘 있는 모습으로 시세가 한번 나와줬고, 이때 돈이 많이 붙어졌으니까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치고 나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나 관점 중에 하나가,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다시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80만원짜리 위까지 막 돌파할 듯 말 듯 하는 그런 힘 있는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하나씩 매일매일 번갈아 가면서 좋은 시세,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 탄력 있는 모습이나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 역시 이날도 시세가 한번 나왔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자리 지키고 있다가 한 번 더 치고 나가는 모습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 봤던 건데, 정말 귀신처럼 다른 종목들 다 가는데 2차전지 종목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강하게 튀어 올라와 주는데 이 하이드로 리튬만 여기서 눈치 보고 갈 듯 말 듯 하더니 결국에는 더 빠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어떻게 이 종목만 이렇게 안 가냐, 참 우리 방에서 아쉽고 좀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이다, 뭔가 좀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종목을 이제 끝났으니까 손절하자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방향을 바꿔줬던 적도 있었고, 이 원래 상단 저항이었던 구간이 나중에 돌파하고 나면은 좋은 지지선이 된다는 역할을 해준다는 이 차트 관점과, 그리고 이 121선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이때도 이 부근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와줬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방향을 돌려줄 만한 패턴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여기서 돈이 많이 붙어줬던 종목이고 많이 눌리긴 했지만 여기 지지 라인 확보가 잘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여기서 방향 돌려줄 만한 그런 탄력 있는 모습 한 번쯤은 나와줄 수 있는데, 이차전지 시장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32,000원 부근 밑으로 어제 내려왔을 때 이거 추가 매수하자, 비중 10% 정도 추가 매수를 더해서 36,000원 정도 선 라인으로 우리가 평단가를 맞췄고 여기까지 분명히 한번 탄력 있게 치고 오는 장면은 나올 거다. 그때 우리가 수익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그 현금으로 뭐 종목 교체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상세하게 해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어제 장 마감하고 시간에서 그 뭐 이슈 붙이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찍더니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딱 36,000원, 딱 이 36,000원짜리로 튀어 올라서 그냥 장 시작하자마자 한 15%에서 18% 정도 갭상승이 떴죠. 떠서 우리 매수가 위로 수익권 바로 올려주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늘 설명드리지만 그 장 초반 9시 장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이 많이 뜨는 종목은 갭이 많이 뜬 만큼 매도세도 많이 쏟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면 갭 많이 떴을 때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점은 제가 매일매일 리딩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6,000원 위로 갭 떴을 때 욕심 많이 부릴 필요 없이 이 종목 기회 줬을 때 수익 정리하고 그 현금 챙긴 걸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서 계속 포트 회전해 나가면서 좋은 분위기 살려 나가보자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았던 점은 이 하이드로 리튬, 우리 방에서 아픈 손가락이었던 이 종목이 수익으로 잘 정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이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방 분위기나 포트 분위기도 많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선정이나 이렇게 좀 잘못된 좀 아쉬운 점이 많는
그 매매 타점에 대한 아쉬운 점이 많은 이런 오래 기다린 종목일수록 원래 수익권 위로 시세가 나오면은 아 내가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도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서 또 몰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제 경험도 있고 당연히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항상 좀 오래된 종목들 매매 타점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좀 내가 잘못 선정해서 오래 기다린 종목일수록 수익권으로 시세가 나오면은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더 좋은 종목 자리를 찾아서 수익을 이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기회를 줄 때 잘 정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고, 네, 그 현금을 바탕으로 더 좋은 종목 수익 회전에 나가자라는 것이 항상 저희 원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오전에 좀 늦게 봐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던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그래도 오래 기다렸는데 좀 더 보자라고 해서 욕심을 좀 더 내보다가 뭐 매도 못하고 놓쳐가지고 추후에 저한테 이거 제가 매도 못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46,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 기회를 놓쳤다면은 34,000원, 35,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지금이라도 손실 최소 구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자라고 또 설명을 제가 또 한 번 더 부가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늘 뭐 하이드로 리튬은 다들 잘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픈 손가락을 잘 정리를 했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뭐 동훈 아나텍이라든지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 제가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 모두 다 오전에 깔끔하게 수익을 부가적으로 더 챙기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도 나중에 뭐 차트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대금, 차트, 재료 이 세 가지가 정말 잘 갖춰진 종목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평소보다 좀 종목 선정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했던 것처럼 수익 결과도 잘 나와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힘있고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계속 추천을 잘 드리면서 신중하게 종목 선정해서 진행하면서 수익을 잘 쌓아가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인성종마다 경창산업 이런 세 가지 종목은 지난주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잘 말끔하게 이번 주에 정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보유 중인 종목 중에 유니온 같은 종목은 제가 이번 주에 좀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기로 했죠. 이 종목이 히토류 종목이고 미중 갈등에 대한 재료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긴 한데 뭐 이번 주에 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동 만나고 뭐 이야기가 잘 돼서 미중 관계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뭐 연내에 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 유니온이라는 종목은 미중 관계가 안 좋을 때 갈등이 있을 때 그 이슈로 오르는 종목인데 뭐 미중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 좀 이 종목도 7,000원 밑으로 이번 주에 하락이 좀 더 나오긴 했어요. 뭐 큰 폭은 아니죠. 어차피 차트 자리가 밑이었기 때문에 더 내려가는 부분보다 올라갈 기대감이 더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뭐 조금 거래량 줄이면서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라서 크게 추세에 문제는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렸던 게 이 종목도 이 121선 장기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현재 받고 있는 종목이죠. 네, 받고 있는 종목이라 탑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예전에도 이 종목이 과거 차트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상승 저항이 있었고 그 뒤에는 지지를 받아주기도 했었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 재료가 있을 때마다 막 20% 30%씩 하루 만에 막 튀어 올라주고 이런 탄력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자리를 한번 더 잡아주다가 뭐 7, 8천 원 위로 시세에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타짜 관점에서는 걱정 없다라는 점을 제가 또 브리핑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슈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미중 관계는 항상 좋아질 것처럼 하다가 또 수틀리면 갈등 생기고 이런 모습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반복해 왔고, 그러면서 그 미중 갈등과 관련 있는 히토류 종목들이 여러 차례 막 시세 나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히토류 쪽 종목들은 뭐 미중관계 좋아질 것처럼 해서 조금 눌렀다가 더 탄력적인 모습으로 나중에 재료 붙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미중 갈등에 대한 가장 핵심은 대만 문제랑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중 갈등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이 100%다 완료되지 않는 이상 미중 갈등 재료는 언제든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가 브리핑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는 그 바이든이 시진핑을 독재자라고 언급했다 뭐 이런 이슈도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디로 튈지 모르는 관계가 미중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여기서 비중 10%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차트 자리도 이렇게 121선 장기평선 지지받고 있고, 예전에도 여기서 탄력 있게 모습 많이 나와줬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지지 라인 잡고 안정적인 흐름
잘 나오고 이슈 기다리는 모습 있다가 또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이 재점화되거나 이런 징조가 보이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뭐 비중 10%를 제가 더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더 크게 먹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은 유니온은 걱정은 없으실 거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좀 남은 숙제가 이 SBS 콘텐츠 업은 A 프로젠 이 두 종목도 제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매매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SBS 콘텐츠 업은 뭐 이번 주에도 제가 브리핑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는데 지난주 이렇게 시세 많이 줬던 종목이 윗골이 너무 길게 빼버리면서 우리가 참 타점이 좀 잘못돼가지고 물린 종목이다라고 제가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평소에 거래량 없는 종목이 잠깐 시세 나왔고 이주 붙였다고 해서 제가 막 이렇게 무리하게 매매를 안 했을 텐데 내가 참 무리한 매매를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해서 말씀드렸고 개선하겠다고 했던 종목의 어떤 하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을 당장 손절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뭐 이 종목이 이렇게 윗골이 길게 빠지고 나서 막 추세를 다시 밑으로 꺾이면서 하방 하락폭이 더 많이 나오거나 이랬으면 손절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뒤로 이렇게 계속 7천원 자리 위를 한번 툭 건드려주는 모습도 있었고 이 5일선 타고 추세를 좀 버텨주는 모습도 있었고 뭐 어제는 시장이 하락장이라서 좀 거래량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밀리긴 했어도 뭐 이렇게 21선 부근에서 다시 또 자리 잡는 모습 이런 것도 있고 당장 추세상 크게 좀 문제 있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 이 SBS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이강인 PSG 이적에 대한 그 반사 이익으로 이렇게 그때도 튀어 올랐었죠. 그래서 그 재료가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이적이 뭐 최근에는 뭐 사실상 확정이다라고 말했다가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라고 말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SG 이적에 대한 공식적인 어떤 오피셜적인 확정적인 이슈나 재료 같은 게 나올 때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추세를 지키고 있다가 7천원 자리 돌파하면서 시세 나와줄 수 있는지 우리 매수가 부근이든 뭐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그 재료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뭐 매도 정리 타이밍을 보던지 아니면은 재료가 계속 안 나오고 좀 소멸하는 식으로 막 많이 빠질 것 같다 싶으면은 당연히 이 종목도 손절 타이밍을 보고 종목을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 프로젠은 네, 이 종목도 제가 애초에 거래량도 부족하고 소외된 자리 종목이었는데 차트 자리야 뭐 지금 저점에서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볼지 말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이 종목을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비중 5%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이유도 이 종목에 힘을 실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고 이것도 좀 아쉬운 종목이 맞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뭐 어제 뭐 잠깐 1300원으로 살짝 튀어 올라와 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힘이 강하진 않았고요. 일단 뭐 기다리고 있다가 좀 시세 나올 때나 아니면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이 에이프로젠 같은 종목도 지금 일단 비중 5%에서 더 현금을 넣진 않을 겁니다. 이 상태로 있다가 정리 타이밍을 보고 잘 정리하는 식으로 그리고 교체할 타이밍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포트 회전이나 이런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점 이것도 변함없다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 보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잘 매도 정리를 하는 종목도 있고 기다려도 되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리 타이밍을 보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지난주에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던 또 아쉬움이 많았던 그런 종목들 중에 뭐 절반 정도는 해결이 됐고 또 나머지 절반도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 이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뭐 오늘 담았던 루닛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뭐 차트상 이렇게 나쁘지 않은 관점으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대응해서 수익 낼 거고 이번 주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지난주 인선 정보 잘 처리한 것도 그렇고 이번 주에 삼부 토건이라든지 SY 같은 거 우크라 재건 그 시세 나올 때 우리가 잘 챙겨 먹었고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지 뭐 양지사 그리고 뭐 오늘 동훈아나텍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관점을 봤을 때 제가 거래대금이나 차트나 재료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종목이나 또는 시장에서 정말 거래대량 잘 붙으면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신중하게 자리를 봤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더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잘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래대금, 차트, 재료 세 가지 잘 갖춰진 주도주 위주로 신중하게 자리를 잘 봐서 뭐 개별주 장세가 연속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걸 떠나서 이것만 잘 보더라도 수익을 안전하게 쌓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잘 보면서 수익을 낼 거고 오히려 그 SBS 콘텐츠 허브나 A 프로젠 같은 종목처럼 거래량이 약하고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아무리 차트 자리가 좋고 밑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 좀 자리가 높더라도 신고가 돌파 나오고 전고가 돌파 나온 종목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진 종목일수록 오히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시장에서 여러 차례 시세가 나온 종목이다라는 점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앞으로도 수익 잘 쌓아갈 테니까 이런 점을 잘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 마무리 하시고 영상 보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은 그 오늘 수급 종목도 한번 정리해서 브리핑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